학년생활에 지친 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메시지를 아낌없이 첨가한 시술랭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 소통 방송. 취업을 향하는 짜라짜라잡 잡수 언어 익스프레스에 지금 바로 탑승하시죠. Alright, let's go.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취준생들의 호기심과 궁금증을 좀 자아낼 만한 직업을 본격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입니다. 저는 스터디 잡스 이 시간의 MC 신세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연합뉴스TV 사회부에서 정론직필을 하며 항상 진지한 자세로 세상에 임하고 있는 박성률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주인공은 좀 역대급 출연자가 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UFO 연구의 대부, UFO를 연구하시는 우석대학교 전기전자공학과 그리고 전기자동차학부의 맹성열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좀 전에 소개했는데 거기 좀 보태면은 UFO 연구를 30년 넘게 했고요. 네. 예. 오늘 기묘한 UFO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우리 UFO 전문가신 맹성열 교수님을 모셨거든요. 우선 우리 박상률 기자님은 UFO를 안 믿어요. 네, 안 믿어요. 못 봤으니까 내가. 왜요? 못 봤잖아요. 봤어요? UFO? 못 봤으니까 믿을 수 있잖아요. 아직 내가 못 봤구나. 저는 믿어요. 저는 굉장히 그런 외계인과 그렇지. SF물을 신도 믿는데 그죠? 안 보이는데. 신은 안 믿지만 저는 이제 다른 존재가 있을 거라고 믿거든요. 저는 신도 제가 안 보면 잘 못 믿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자를 한 것 같아요. 우리 사실 시청하시는 분들도 UFO가 있다 없다로 갈리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손 있다 손 있다 없다 한번 여러분의 의견을 좀 말해주세요. 궁금해요. 네. 있다 있다 전 있다가 많을 것 같은데 저요 있다. 요즘은 UAP가 뭐죠? 요즘 미 국방부에서 이제 새로 UFO 대신 쓰는 용어인데요. 조금 범위가 좀 넓다고 볼 수도 있고 사실상 UFO하고 같은 의미라고 보면 돼요. A가 에일리언인가요? UAP의 A는? 좀 복잡해졌는데 A는 그냥 에어리얼. 공정. 그러니까 미확인 공중 페노메나 현상 그런 정도로 해석할 수 있죠. 그러니까 UFO는 아무래도 오브젝트하니까 뭔가 인공 물체 이런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 국방부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지우려고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좀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서 무슨 기상 현상 이런 거. 우리 격을 좀 올려주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맨날 쓸데없는 얘기만 하거든요. 맨날 어제 내가 뭐 먹었는지 이런 얘기만 하다가 오늘 UAP 미 국방부 많이 배웁니다. 네, 기대됩니다. 그러면 과연 UFO가 있을지 없을지 저희가 영상을 좀 준비를 해봤거든요. 국내에 나타난 UFO 영상이래요. 한번 틀어봐 주실까요? 자, UFO가 국내에서 나타났을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래, 저 이거 봤어요. 허주님이 촬영하셨네. 저 하얀 색깔. 조선시대인가요, 그러면? 닉네임이 허주님 아닐까요? 저 하얀 색깔. 저 뭐냐고요? 풍선이겠어요, 뭐예요? 북극성. 에이, 저렇게 크다고요? 북극성 잘 보이지도, 저 밝은 것 같은데? 움직이잖아, 저 움직이잖아. 그거 아니까 벌레가 이 카메라 앞에서. 그러긴 좀 멀리 있는 것 같은데. 반딧불이. 아니에요, 저 UFO야. UFO 같잖아요. 반딧불이 말씀 함부로 하시면은 제가 화가 납니다. 아이고. 그렇다면 그런 아픈 추억이 있습니다. 성공. 화나게 하기 성공. 성공. 또야? 어디 있어? 별보다 크잖아, 저게. 그죠? 별보다 사이즈 훨씬 크고 뭔가 날아다니는 건데 알고 보니 드론 이런 거 아니냐고요? 드론 같진 않은데? 희한하네, 저게. 그죠? 그러니까 다 찍었지. 다 움직이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이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카메라 무빙 때문에? 또야? 뭐야, 몇 명이 와, 날이 밝은데도 저렇게 빛이네. 빛이야, 저거. 빛이네. 빛이라고요? 근데 움직이잖아요. 저 구름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잖아요. 빛을 내면서 움직이네. 역시. 캠트레일이 뭐지? 2008년이면 벌써 20년, 20년이 아니구나. 14년 정도. 14년 전. 보면 다들 빛을 내고 약간 동그란 형태네요. 그죠? X라인님이 맹 교수님 응원하러 오셨대요. 안녕하세요. 아는 분이신가요? 반갑습니다. 저 유명한 저분도 유튜버 아닌가 모르겠어요. 정말요? 제가 아는 그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유명한 분이 오셔. 우리
오, 유명한 분 처음 모셨는데 지금? 영광입니다. 네, 우리 와. 이렇게 영상을 봤어요. UFO의 존재가 이제 지구인들 사이에서도 처음 거론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저렇게 딱 보고 저게 맞아요, 뭐야, 맞아요. 저거 뭐야 이렇게 뭐, 네. 유명한 사건이죠. 로즈웰 네. 사건에 네. 대해서. 어떤 사건인지. 아무튼 교수님께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시면. 로스웰 사건요. 그러니까 그때가 미국에서 막 UFO 때문에 막 이제 소동이 막 일어나는 초창기인데요. 로스웰이라는 그 뉴멕시코의 굉장히 외진 지역에 네. 갑자기 뭔가 하늘에서 네. 뭔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네. 예. 이제 주민들도 목격하고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거는 그때 그 거기 주둔하고 있던 미 공군 네. 쪽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공군은 아니고 육군에 속해 있었는데 비행 접시가 떨어졌다. 뭐 그런 식으로 문서가 있나요? 예, 그거를 이렇게 공보관이 그 공표를 이렇게 발표를 하는 바람에 그게 그 지역 신문에 실리죠. 네.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주목이 됐는데 바로 이거는 오보다. 그러고 이제 그 기상 관측기구 그 잔해를 이렇게 내놓고서 이제 넘어갔죠. 그래서 그때는 그냥 조용히 잘 넘어갔는데 1984년인가 그게 이제 문제가 돼요. 그 관련된 무슨 나중에. 비밀 문서들이 뭐 이렇게 발견이 되고 뭐 이랬다 그래갖고 그래서 굉장히 그 로스웰이라는 지역이 많이 관심을 끌게 되죠. 사실 근데 저도 이 사건을 제가 외계인 이런 걸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래요? 되게 좋아하거든요. 좀비 이런 것도 좋아하고. 근데 이 로즈웰이라는 곳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돈을 뭐 관광 이런 거 할 수도 없는 좀 굉장히 외진 곳이어서 이 주민들이 이때다 싶어서 이제 UFO로 더 이렇게 좀 부풀려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 썰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야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있었던 사건은 이제 사실인데 나중에 가서 그게 이제 점점 이렇게 많이 유명해지게 된 배경에는 뭐 그런 것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사실은 그 1947년경에는 굉장히 그 미국의 군사적으로 전략적으로 이제 중요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핵폭탄 실험을 거의 최초로 했던 그게 그런 거기인가요? 지역, 그 거기 51구역이라고 못 들어가게 하는 51구역은 아니고요. 그건 좀 다른 데고 거기는 이제 좀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직후에 실제로 그 핵 실험과 관련된 그 부대가 주둔하고 있던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뭐 군인들도 있고 해서 동네가 좀 이렇게 북적거렸는데 지금 와서는 그냥 촌 동네 그렇게 돼버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가 이제 굉장히 이름이 유명해져 갖고 관광객들이 이제 많이 가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도 언뜻 보니까 이번에 어디 충청도의 신문에 났는데 보령시 시장님이 거기 갔어요. 로즈웰이요? 예. 예, 가서 이제 그 박물관도 보고 뭐 이렇게 한 다음에 보령 시장님이 예, 갑자기? 그래서 보령시에다가 이제 UFO 축제, 뭐 UFO 박물관 뭐 이런 거 하시겠다. 갑자기? 갑자기는 아니고요. 이따 한번 좀 얘기할 텐데 아, 우리나라에 네네. UFO 사건이 아주 굉장히 그 초창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거기 거기서, 보령에서. 그 연관시키려고. 네. 그럼 교수님도 로즈웰 다녀오셨나요? 안타깝게도 저는 아직 못 가봤어요. 되게 질문이 엄청 많다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 로즈웰 사건에서 UFO가 떨어진 게 많다고 보십니까? 근데 나도 굉장히 관심도 많고 그래서 이제 많이 관련된 자료를 많이 봤어요. 근데 저를 설득하기엔 좀 약한. 진짜? 이건 그러면 진실이 아닌 거죠. 기상 관측용 기구가 맞다.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고 그 당시에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굉장히 그 시기가 미묘한 시기였어요. 냉전이 끝난 시기. 막 이제 전쟁 끝나고 이제 딱 그 어수선할 때. 근데 거기에 굉장히 미국에서 그 당시 제일 중요한 어떤 시설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가 사고가 난 거를 이제 덮으려고 좀 그 당시 막 한 달이 채 안 됐죠. 한 열흘 전에 뭔가 UFO
미국의 최초로 뭐 케네스 아놀드 사건이라고 그게 터져서 막 비행 접시가 막 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을 때 그걸 이렇게 딱 던져서 좀 뭔가 덮은 게 시선을 아니냐. 분산시키려고.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 나중에도 기구가 아니라 뭐 좀 다른 걸로 이렇게 뭐 모글 프로젝트라고 그래갖고 네. 예, 뭐 거기 무슨 마네킹도 있었고 뭐 하여간 뭐 그런 예, 그게 좀 계속 거짓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당시 하여간 중요했던 사건이고 뭔가 조작이 있었다. 예, 뭐 UFO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관계는 없었. 그러니까 UFO가 그 시기에 거기 나타났을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네. UFO가 핵기지나 뭐 네. 군사시설 같은 데 자주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굉장히 중요했던 지역이라 아마 UFO가 그 시기에 나타났고 그럼 뭐가 또 떨어졌는데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이게 그러니까 많이 본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건 있다, 있을 아니, 가능성이 단지 높다. 본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그걸 목격하거나 했던 사람들이 일단 이 비행체에 관한 전문가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공군 조종사 레이더 기지의 거기 뭐죠? 관제소에서 일하는 얼마나 전문가들. 많은 비행 물체를 본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제 쭉 계속해서 축적돼 있는 그 데이터를 놓고 보니까 일단은 이거는 그냥 우리가 전투기는 아니다. 그냥 그렇게 넘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이제 판단을 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그때가 시기가 좀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48년부터 69년까지 이제 미 공군에서 조사를 하거든요. 네. 너무 옛날이에요. 그러니까 69년이면은 지금부터 한 제가 저희 아버지 때 아버지한테 있을 때였는데. 한 50년이 그쪽에 있어요. 더 됐잖아요. 근데 엄마 그 당시에 그래서 레이더 기술이나 비행기에 이게 그 안에 내장돼 있는 레이더도 초기에는 없었고요. 네. 없었어요. 네. 69년도 아마 이전에는 그런 비행기가 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저런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목격한 거는 주로 이제 육안으로 보는 거고, 그다음에 레이더 기지에서 이렇게 보는 거가 있고, 근데 이제 보통은 레이더로 잡히고 그걸 쫓아간 비행기 조종사가 눈으로 목격하고 이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조합하니까 이거는 진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관련 전문가들이 어떻게 또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냐면은 그 당시 레이더 시스 이게 성능이 안 좋으니까 그게 진짜 타겟이 아니라 뭔가 펄스 시그널이다. 오류난 뭐 거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레이더는 그런 거를 확실히 분간할 수 있는데 그때만 해도 공기가 이렇게 요동치거나 그래서 밀도가 이렇게 변화하거나 뭐 이러면은 그게 이제 인식이 잘못되는 그게 거예요? 이제 반사돼서 잡히는 경우가 있나 봐요. 우리 지금 되게 많은데 UFO가 아까 군사시설이나 그쪽에 핵기지 쪽에 많이 나타난다 하셨는데 그럼 우리나라를 침략하려는 이유일지 왜 그쪽에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서 우리가 글쎄 이제 모르는 두 가지 설명을 해요. 그게 뭐냐면 군사기지나 핵 그 기지 그런 쪽이 굉장히 민감한 지역이라 네. 군에서 굉장히 철저히 그쪽을 보호하려고 네. 감시망을 네. 쭉 두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더잘 많이 걸리는구나. 걸린다 이런 설명이 하나 있고요. 그게 아니라 원래 그쪽에 관심이 있어서 UFO들이 그쪽으로 많이 무서워. 찾아온다. 지구 먹어야 되니까. 재밌어. 근데 먹을 생각이었으면 벌써 지금 그 문제가 된 지가 맞아. 47년부터 본격적인 문제가 됐는데 지금 2022년인데 아직까지 뭔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없잖아요. 만약에 외계인이 있다고 치면 얘네들이 비행 기술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만드는데 싸움을 못해. 보러 옵저버야. 보고만 가는 거야. 계속. 빨리만 만들어봐. 빨리만 만들고. 그건 좀 아니라는 건 아니래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UFO가 소닉붐 현상은 없냐고. 소닉붐이 소닉 뭐예요? 엄청 빠른 게 소닉 아닌가요? 파란 머리 그 친구? 네. 띠롱띠롱띠롱띠롱. 소닉붐은 이제 어떤 비행체가 네네네. 음속을 돌파할 때 네. 폭파가 나요. 그걸 소닉붐이라고 하거든요. 탑건에서 봤어요. 너무 재밌어요. 근데 UFO가 실제로 네. 음속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많이 네, 네.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소리가 안 가까이서 본 사람이 그런 폭발음을 전혀
못 듣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요? 설명할 수 없죠. 외계 기술인데. 근데 그게 물론 이제 뭐 다 외계 기술이라고 하면 설명 못할 게 전혀 없겠지만, 그렇죠. UFO의 다른 기술은 사실 설명하기 힘든데, 요거는 가능한 또 진짜? 기술이 지구상에도 지금 아직 완전히 개발은 안 됐는데 개발 중.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실험실에서 이제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자기 유체역학이라고 좀 어려운 용어인데. 괜찮아요. 말씀하시면 제가 편하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뭐 이런 걸 갖다가 집속시키면은 네. 이 공기가 이제 뭉치는 거를 이렇게 풀어주거나 제거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소리가 안 나요? 그렇죠. 소닉붐이라는 게 원래 이제 공기의 앞에 공기가 마찰 때문에 계속 이게 압축이 돼서 어느 순간 그게 이제 터져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전에 안 터지게 계속 그거를 돌려서 그렇죠. 달래놓는구나. 이렇게. 분산시켜버리고 뭐 이러면은 붙지 마. 꺼져. 붙지 마, 너네. 있죠. 모이면 안 돼. 근데 그게 50 쉽지 시절처럼 않은 게 그러려면 이 전자기파가 엄청나게 세야 돼요. 에너지가 엄청 커야 되나 보네요. 그렇죠. 근데 그 에너지가 큰 걸 들고 다니려면 또 상당한 질량이 필요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요즘 와서 저 드론 많이 띄우잖아요. 네. 근데 드론의 문제점이 충분한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오래 못 떠 있잖아요. 네. 속도도 빨리 못 내고 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소리도 막 시끄럽고 막. 근데 그래서 이제 보통 UFO를 드론하고 이제 잘못 본 거 아니야? 드론을 이제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럴 수도 그런 있겠다. 수가 많이 있는데 드론하고 UFO를 확실히 구분할 수 있는 거는 드론은 아무래도 행동하는 그 수준이 속도라든지 뭐 다르죠. 여러 면에서 좀 굉장히 느리죠. 떨어진다? 근데 느리다? UFO는 확실히 그것보다 훨씬 능가하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봤을 땐 있는데 감추는 것 같아요. 있는데 감추거나 더 이상 이제 파지 마. 우리만 알 거야 이거거나 아니면 외계인 그 UFO가 스텔스 모드를 하고 다녀가지고 안 잡히는 거 아니에요? 스텔스 모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국내 조종사 공군 조종사가 목격한 경우 그게 스텔스였어요. 어떻게 그게 뭐냐면 1980년도에 지금은 이제 미군하고 같이 이제 합동훈련. 근데 그 당시 합동훈련이 팀 스피리트라는 거였거든요. 그걸 하러 이제 대구에 있는 그 공군 기지에서 딱 떠나서 훈련을 하러 동해안 쪽 북쪽으로 이렇게 딱 가고 있었는데 UFO를 이제 목격한 거야. UFO가 북쪽에서 딱 내려오더래요, 남쪽으로. 그래서 처음에 이제 별인 줄 알았는데 이제 움직이니까 이거 신기하다. 근데 문제는 지상 레이더 기지에도 안 걸리고 또 그 비행기에는 자체 레이더가 있었어요. 그 레이더에도 안 걸려. 안 걸려. 근데 대체 되게 뭐야? 이제 가깝게 접근하면 보통 지금도 완전 스텔스 기능이 완전히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아니라 뭐 조그맣게라도 이렇게 잡혀요. 근데 그것조차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참 이상하다 그래서 쫓아갔죠. 쫓아가서 근데 그게 북한으로 갔나? 이제 아니 북쪽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다가 어디로 갔냐면은 포항 앞바다 쪽으로 꺾어갔죠. 아이고. 그걸 쫓아갔어. 근데 꺾어가서는 이게 수직으로 이렇게 올라가더니 2만 피트에서 3만 피트 상공으로 그냥 쑥 올라가고. 그런 기술은 없잖아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당시엔 날아가다 갑자기 올라가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두 대 이제 그때 비행기였는데 편대. 거기서 그걸 쫓아가려면 이제 이렇게 선회로 해서 올라가. 그래서 이제 딱 올라가더니 딱 멈춰 있는 거야. 3만 피트. 헐, 멈춰있대. 그래서 이 비행기 두 대가 이거 상하 좌우로 막 돌면서 한 20분 넘게 그걸 이제 쭉 관찰을 했죠. 야, 이건 그럼 톰 크루즈네. 톰 크루즈야. 톰 크루즈는 톰 크루즈가 했다고요? 매버릭은 할 수 있거든. 아이 진짜. 아니 아까 무슨 질문이 있었는데. 근데 보통 그럼 UFO랑 헷갈리는 물체가 뭐가 있어요? 멀리서 보면은 주로 별들, 금성 많이 그걸 헷갈리고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막 UFO를 찾아서 막 이제 쫓아다녔는데요. 왜 강화도로 가셨어요? 강화도에 UFO가 좀 나타난다. 뭐 이런. 그래요? 그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은 아무래도 거기서 이제 저기가 보이거든요. 그
북한 아. 그쪽 어. 굉장히 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아까 얘기했듯이 UFO가 군 시설, 또 그런 좀 분쟁 지역. 예민한 곳. 이번에 우크라이나 그 전쟁 거기도 거기 그때도 나왔어요? UFO가 나왔다고 해서 그 희한하네. 외계인 그거 기자가 나왔죠. 왔나 봐. 예. 그래서 그런 데가 이제 아무래도 UFO가 나타날 확률이 좀 높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6.25 때도 우리 한반도에서 UFO가 많이 목격됐어요. 저 옛날에 그 사진 봤었어요. 우리나라에서 UFO가 관측됐다라고 한 건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마당에서 집안 마당에서 뭐 깨를 털고 계셨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추석 기념으로 막 이렇게 사진을 맞아, 찍겠다 맞아. 사진 기자가 이렇게 찍는데 막 이렇게 연타를 누르잖아요. 타타타타타 하는데 이렇게 비행 물체가 뒤에 있는 네. 그죠? 그 사진. 제가 그것도 거기에 깊숙이 개입돼 있습니다. 여러 군데 개입이 네. 그러니까 UFO 하면 이제 저를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사실 처음부터 그래 개입된 건 아니고 그 기자분이 그걸 찍고 나서 네. 처음에는 자신도 이제 그게 찍힌 줄 잘 모르죠. 몰랐어요. 혹시 UFO 아닌가? 다시 크게 뽑아서 보니까 이게 뭔가 심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누구를 찾아갔냐면은 그 당시 저를 직접 찾아온 게 아니라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진 분석. UFO 박사, 아폴로 박사 조경철 박사님. 컨펌을 받고 이제 이걸 하려고 이제 갔는데 일단 그분 조윤철 박사님이 굉장히 야 이건 진짜 찐이다. 뭐 이제 일단은 해주셨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기자회견을 원래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이 엄청 커졌네. 여러 이제 그 방송 매체 네. 다 불러가지고 TV 왔는데. 뭐 신문 네. 뭐 이쪽에 다 네. 하기로 했고 조영철 박사님을 거기 이제 모시고서 뭔가 하려고 했는데 기자분한테 저기 내 뒤를 잇는 UFO 전문가가 네. 맹성렬이라고 네, 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를 소개를 해줘서 제가 이제 불려갔죠. 우선 그 사진 전문 기자가 촬영을 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요. 또 그 촬영 상태가 연속 사진이라 그 전에 0.3초 전에 찍은 사진이 있어서 이게 조작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때 그게 이제 굉장히 매스컴을 찼죠. 그럼 그건 맞다네요. UFO가 맞다. 그래서 이제 모르죠. 저는 이제 제가 그때 모르지. 아무도 굉장히 모르지. 모르니까 UFO. 사실 제가 사진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지식 한계 안에서 이거는 UFO인 것 같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KBS 네. 다큐 TV 왔다고 했잖아요. 올 적에 그 사진 기자분한테서 그 원판 필름을 네. 받아갖고 네. 영국에 같이 왔어요. 그래서 어딜 갔냐면 그 사진 원판이 코닥사 네. 거라 코닥에 갔어. 런던에 있는 코닥 연구소를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이게 뭔지. 그래서 이제 가장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원래 사진 원판에 디펙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네. 결함이 있거나 네, 이런 네. 건데 그게 절대 아니고 뭔가가 거기 찍힌 것이 맞다. 맞아. 그렇게 판정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다시 프랑스로 가서 프랑스에 그 당시에 국가적으로 UFO를 조사를 하는 그 조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위탁을 해서 받는 전문 기관에서 다시 한번 또 감정을 받아서 실제로 그 크기가 뭐 굉장히 큰 뭔가 신기한 게 찍힌 건 맞다. 사이즈가 뭐 몇백 결론적으로. 미터 되는 뭐 그런 물체가 찍힌 이게 거고. 미확인 비행 물체면 외계인하고 직접적으로 저희가 동치를 시킬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냥 확인되지 않은 비행 물체다. 그렇죠. 예, 이게 원래 미국 공군의 전문 용어예요. 그러니까 군사 용어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은 기존의 비행체나 또는 어떤 자연 현상 뭐 이런 걸로 설명을 이제 쭉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안 되면 안 돼. 그런 경우에 이제 UFO라고 하자. 그래서 미 공군이 1969년까지 쭉 조사했던 그 사례가 한 12,000건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한 700건 정도가 이제 최종 UFO로. 아니 아까 부산에 UFO가 착륙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던데 그 썰이 있어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부산에? 예. 구포라는데 네. UFO가 착륙을 했다. 그래서 어떤 자국 같은 게 이제 발견이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막 거기로 이제 몰려가 관광지처럼? 하는데 로즈웰처럼 순례 모임처럼 됐어요.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처럼. 거기 UFO가 이제 보통 앉은 자리면은 뭔가
신비한 힘이 있을 것이다. 손 만지고 막 뭐 엉덩이 비비고 기운이 있을 이러는 거다. 그 그래서 토르에서 뭐 해임달이 열어지고 아. 이런 자국이 나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가서 거 뒹굴고 뭐 기도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길을 받으려고. 80년대인가 그런데 청와대 UFO가 왔었어요? 그게 1970년대에 근데 UFO라고들 옛날이야, 지금 다. 생각하는데 다른 증거는 없고 그러니까 사진을 찍었거나 뭐 동영상 찍은 건 없어요. 근데 뭐가 있었냐면 청와대 상공에 이제 UFO가 나타나면 대공포 막 쏘잖아요. 난리 나죠. 그래서 그걸 쏜 거야 진짜. 쏘. 근데 지대공 다- 쐈어요? 그게 엄청 이게 커요. 네. 포탄이. 예, 그래서 그게 이제 지상으로 떨어지면서 막 지붕도 뚫고 사람도 다치고 어머나. 뭐 죽은 사람도 뭐 있는 것 같아요. 헐. 예,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난리가 났었죠. 신문에도 막 나고 80년대요? 70년대로 알고 70년대? 있어요. 예. 그럼 근데 그게 이제 사실 국내에서는 조용했었는데 티모시 굿이라는 사람이 네. 어버브 탑시크릿이라는 그 UFO 관련된 책을 냈어요. 그래서 그 미국에서 정보 자유화법에서 이렇게 해제된 그 기밀 자료들 갖고 이제 쭉 조사를 해갖고 이제 쭉 추적해서 쭉 책을 냈는데 거기에 그게 들어 있었던 거예요. 청와대 상공에 UFO가 나타나서 뭐 그런 일이 네. 있었다. 네, 네. 그렇죠. 2020년 이후 버전은 없나요? 어디서 좀 2020년 이후 최근 버전은 업데이트된 UFO가 중요 시설에 나타났다든지. 그거는 이제 오늘 다 써버리면은 좀 그런데. 그러면 오늘 근데 안 이제 돼. 다음 맛배기로만 잠깐 말씀드리면 있다. 2020년이라고 뭐 특정하긴 그렇고 한 2015년 이후에 네네네. 그 UFO들이 플로리다 그 네네네네네. 해안 근처에 네네. 서 거의 죽 때리고 있었던 죽 때리고 있었대요? 플로리다 해변 되게 한 좋거든요. 2년 동안. 거기가. 플로리다 해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에 그 루스벨트호라고 항공모함이 네. 정박해 있었나 어머나 봐요. 그것 때문에 그게 핵 항모거든요. 네. 또 그거에 어, 관심이 생겼나 봐.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인지 모르겠는데 UFO들이 매일 나타났대. 어머. 이제 그걸 어떻게 목격했냐면은 항모에 이제 그 최신 기종의 전투기들이 쭉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최근에 이제 계속 저걸 업그레이드 하나 봐요. 네네네네. 그래서 레이더하고 적외선 카메라 네.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이제 거기다 새로 설치하고 업그레이드 하는데 마침 나타난 거야. 그래서 그걸 찍기도 하고 영상으로? 그렇죠. 그럼 남아 있겠네요. 다. 그거 다 있어요. 그래서 그게 최근에 청문회까지 열릴 정도로 크게 문제됐죠. 그러니까 그 미 해군에서 네네네네. 세 종류의 이 동영상이 네. 유출이 돼요. 오. 그 중에 하나가 그 중에 두 개가 바로 2015년에 네. 플로리다 그 항모에서 이제 찍힌 건데 헐. 나머지 하나는 이제 저쪽 샌디에고 그쪽 해안 캘리포니아 태평양 쪽이죠. 이 서쪽으로. 그쪽에서 이제 그건 2004년인가 그렇고요. 저희가 볼 수도 있습니까? 그렇죠. 동영상 세 개가 다 이미 유튜브에? 다 지금 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거 보면 다음에 그 그걸 느낌 좀- 오겠네요 이게. 예.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거 한번 보면서 아.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너무 나 너무 재밌어. 그래서 아까 이제 보니까 어떤 때 보기 좋냐. 네. 일단 날씨가 무조건 좋아야 된다. 맞다. 날씨 네네. 좋아야 비가 오면 안 된다. 네네. 예, 그리고 구름 낀 날도 가끔 볼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밑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뭐하고 많이 이제 헷갈리냐면 구름 낀 날 서치라이트로 막 이렇게 뭔가 훈련을 해요. 그걸 잘못 착각하고 UFO라고 해서 신고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해됐어. 그거는 그래서 구름 낀 날도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다. 그럼 장소. 장소는 좀 전에 이미 얘기를 했지만 뭔가 군사적으로 민감한 지역 이런 데 이제 많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 말고 옛날부터 전설의 고향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지역이 있어. 네네. 뭔가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고 뭐 어딜까? 그런 곳들이 세계에 몇 군데 있는데 한 예를 들면 영국의 남부 지역에 여러 가지 돌 무더기들 돌로 모아이 이렇게 막 석상 같은 거? 아니요. 돌무덤? 그거는 저 태평양 쪽이고 영국은 이제 석상 뭐 같은 거. 저기 스톤헨지 아, 뭐 이런 아. 쪽에 거기에 이제 미스터리 서클이라고 많이 생기는데 네네네네네. 그거 미스터리 서클과 UFO가 또 관계가 왜요? 있다. 왜요? 그 막 독수리 문양 뭔가 같은 UFO 같은 게 미로처럼 나타나서 만드는 이제 거. 그거를 만드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죠.
시간에는 UFO의 존재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했거든요, 건쌤. 네. 네, 보셨죠? 네. 네, 지난주 거. 잠깐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네, 우리 UFO가 이제 존재를 한다는 게 좀 당연히 존재한다면은 당연히 외계 생물체도 존재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외계인이 존재한다 안 한다 우리가 하면은 이거에 OX OX. OX 한번 들어볼까요? 외계인 존재한다 안 한다 이거 줬잖아요. 네, 하나 둘 셋 셋. 이것도 모두 O 당연히 O. 반대하기가 좀 왜 오늘은 또 반대를 안 하세요? 아니 그 이제 전문가분을 옆에 두고서는 아니에요. 약간 이렇게 하기도 좀 그렇기도 한데 사실은 저는 외계인이 있다고 믿고 싶어요. 믿고 싶어요. 왜요? 아니 너무 이렇게 넓은 우주에 이렇게 넓은 우주에 우리만 우리만 있는 살까? 거는 외롭잖아요. 같이 살고 싶은 마음. 네. 다들 여러분들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네, 저도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수님도 당연히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외계 생명체라면 지능이 있는 외계 생명체? 도 존재하겠죠. 예. 실제로 미국의 천문학자 코스모스의 저자 칼 세이건 이분이 외계인이 지구를 방문한 적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때가 이제 좀 젊었을 때 그런 주장을 했고요. 나중에 칼 세이건 분이 젊었을 때. 나이 먹어서는 이제 또 뒤집어요. 번복. 근데 그게 이유가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젊어서는 이제 물불 안 가리고 네네네. 굉장히 뭐 하여간 자기 생각대로 막 질러대는 스타일이었고 근데 너무 막 그러다가 하버드 대학교에서 그 테뉴어를 놓쳐요. 그러니까 테뉴어십. 그러니까 정년. 정년퇴직. 정년을 트랙을 가야 이제 정교수가 되고 이렇게 하는데 조교수 하면서 매스컴에 나와서 너무 막 또 이상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하니까 그 같은 과에 있는 다른 교수들이 되게 싫어했던 것 같아요. 왕따시켰구만요. 좀 그래서 퇴출됐는데 그래서 그런지 나중에 나이 먹고 나서는 되게 조심스럽고 그러고 그 주류 학계 이렇게 하는 거를 쫓아가려고 많이 했고 더 하나 중요한 거는 하버드대에 있다가 이제 코넬대로 옮기는데 그 코넬대가 그때 뭘 하고 있었냐면은 프랭크 드레이크라고 이제 세티 계획 지적인 외계인을 탐사하는 그거의 메카였어요. 거기에 드레이크 박사가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박사가 칼 세이건을 이렇게 끌어준 거죠. 이제 하버드에서 이제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서 거기 가서 둘이서 같이 세티 계획을 하는데 그 계획은 뭐냐면은 외계인이 먼 데 있는 외계인하고 이제 무선으로 이렇게 뭐 어떤 연락을 주고받는다.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받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너무 지능이 발달한 외계인이 지구까지 직접 오는 거는 그 계획에서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렇죠. 직접 오는데 못하러 전파를 주고받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익에 아마 맞춰서 칼 세이건도 좀 말을 바꿨었나요? 바꿨다. 그냥 뭐 굳이 이렇게 치면 전화 통화 할 수 있는데 굳이 오냐? 굳이 와가지고. 근데 얼굴 한번 보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또 그럴 수 원래 있겠네요. 전화하다 보면 보고 싶어지잖아요. 이렇게 궁금해지고 막. 근데 외계인이랑 저희가 사랑하는 사이는 아니니까. 죄송합니다. 네, 제 기준이었네요. 그래서 우리 많은 분들이 또 UFO나 또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외계인을 다룬 영화도 굉장히 많거든요. 맞아요. 제가 너무 좋아해요. 외계인이나 뭐 그런 UFO 다루는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특별히 좋아하시는 그럼 그래서 우리 작품을 하나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그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건 저는 프로메테우스라는 그 2까지 또 나왔잖아요. 커버넌트. 네, 그 프로메테우스를 보고 저 너무 충격이었어요. 저 진짜 저럴 것 같아요. 막 괜히 막 진짜. 만날 것 같아.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건쌤 뭐 있으세요? 저도 그걸 준비했거든요. 진짜 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거짓말 쓰지 마세요. 진짜네? 진짜요, 진짜. 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최애 네. 영화. 저는 진짜 솔직히 다른 여기 지금 써 있는 인터스텔라보다 프로메테우스를 더 충격적으로 봤던 맞아, 게. 진짜 충격이었어. 그러니까 유기물을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제일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설계자, 엔지니어라고 그 지명하는 그 자체가 저한테는 굉장히 와닿았어요. 맞아. 오히려 비현실적인 것보다 현실성이 더 강해 보였어요. 맞아. 그리고 적대적이었잖아요. 맞아요. 그죠? 보셨나요, 교수님? 예, 일부만 봤어요. 2부는 아직 못 봤는데 오늘 좀 들어가야겠네요. 교수님은 어떤 거 재밌게 보셨어요? 저는 그래도 제일 충격적으로 아니면 굉장히
감명 깊게 본 거는 칼 세이건이 원래 네. 원작 소설이 있어요. 컨택트. 아 컨택트. 너무 재밌어. 그거 이제 영화로 만들어서 네, 진짜 네.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컨택트 말고 칼 세이건의 컨택트인데 옛날 거? 조디 포스터 나온. 그럼 제가 본 건 영화가 요즘 있어요. 거겠네요. 그럴 것 같아요. 무슨 기둥이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뭐 맞아요. 물감 같이 이렇게 예, 해가지고 너무 재밌잖아. 외계인도 지구에 오면 취업은 해야 함. 한국에 오면 특히 공기업 준비하고 막 이럴 수 있고. 지금 아마 힘들걸요? 그쵸. 네. 아까 랩틸리언 이런 것도 다 막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누구였지? 누가 엘비스 프레슬리 이런 사람이 외계인이었다라는 얘기도 굉장히 맞아요. 저는 좀 흥미로웠거든요. 그러면 고위직에도 많이 포진돼 있고 막 일루미나티 이런 건 외계인은 아니죠. 그런 거는. 그 외계인으로부터 뭔가 지식을 받았을 수도 있는 조직, 뭐 이런 정도의 뭐 얘기할 수 어떤 사주. 그러니까 일루미나티가 이제 보통 이제 알려지기로는 당대의 지식 수준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네. 지식을 갖게 된 이제 사람들이 모인 거잖아요. 네. 자, 그런 지식이 그럼 어디서 왔냐? 그래서 외계에서 이렇게 텔레파시로 막 그런 걸 줄 수도 있지 않냐?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능성을 제기한 영화가 2001년 스페이스 오디세이. 그런 영화 보면 막 원래 우리 먼 옛날 조상이죠. 약간 오스트랄로피테쿠스 같이. 뭐 그런 이제 뭐 하는데 신석기 시대 막 이런. 뭐 이렇게 외계인이 보낸 어떤 그런 비석 같은 거 거기서 이제 자극을 줘서 진화를 촉진시키고 뭐 이런 스토리가 뭐야, 있잖아요. 뭐야. 진짜 뭐야. NCS 봐야 된대. 외계인이어도 NCS 봐야 돼. 맞아. 엘리자베스 여왕도 이렇게 뭐 사진 뭐가 잘못 찍힌 게 있었는데 막 reptilian 아니냐 막 이런 저도 봤던 것 같고. 외계인을 저희가 본 적은 없잖아요, 맞아요. 사실. 근데 외계인이 있다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은지. 진짜 궁금해요, 맞아. 그것도. 그거 본인이 아까 이제 프로메테우스라는 영화를 보고 그 영화의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한다면 네. 외계인도 지구인하고 닮았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무서워. 그리고 사실 그 컨택트라는 영화 조디 포스터 나온. 근데 그 경우에는 설정이 어떻게 돼 있냐면 멀리 가서 외계인을 만나요. 웜홀을 통해서 뭐 네, 이동해서. 네. 근데 나타났는데 자기 죽은 아버지 모습으로 나타나요. 맞아요. 그런 이제 설정을 하는데 그 경우는 아마 외계인이 지구인 모습은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다 친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뭐 이런 설정. 그래서 실제로 누가 외계인을 본다면은 사람 형태 가까운 존재들이 그게 진짜든 가짜든 나타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사실 우리 막 외계인 이모티콘 이런 것도 보면은 막 뇌가 엄청 커가지고 뭐 이렇게 머리가 막 이만하고 눈도 막 검은 자만 이렇게 있고 그런 형상 왜 그렇게 된 거예요? 외계인의 딱 이런 전형적인 특징, 모습. 전형적인 모습으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외계인한테 납치됐다고 하는 사람들을 역행 최면을 걸어서 쭉 조사해 본 결과 압도적으로 그런 형태가 많아요. 머리가 크고 눈이 엄청 큰. 나 납치돼서 형태를. 내가 봤는데 그렇게 생겼다는 게.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걸 기억을 제대로 해내는 게 아니라 기억을 못 하는데 이제 최면을 최면을 걸어서 걸어서. 이제 진짜? 납치됐으니까 대부분 만약에 진짜 제가 납치범이고 기술력이 그 정도 있다면은 기억을 지울 것 같아요. 외계인들이? 외계인은 초능력이 있을까요? 초능력 있지 않을까? 텔레파시를 쓸 수 있으면 뭐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 외계인한테 텔레파시를 받아서 나중에 유명인이 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미국의 대통령이었죠. 로널드 레이건. 왜 그 사람이 왜? 어떤 일이 있었냐면 50년대 그러니까 무명 배우 시절에 네. 거기는 이제 매주 파티가 있잖아요. 파티. 파티. 이제 파티 타임. 자기 부인하고 낸시 네. 여사하고 이제 차를 몰고 파티장까지 이제 간 거예요. 네. 직접. 근데 직접 운전했어요? 그랬겠죠. 대리 뭐 그때는 무명이니까 누구 운전기사도 없고. 근데 갔는데 중간에 UFO를 목격해요. 그래서 목격하고 그래서 파티에 늦었잖아요. 네네네네. 근데 파티에 얼마나 늦었냐면 1시간을 늦어요. 거의 뭐 파악했는데. 끝나고 있어요. 둘이 이제 파티장에 와서 얘기한 걸로는 잠깐 UFO 본 거예요. 한 1분도 채 안 되게. 근데 시간이. 근데 1시간이나 이제 해서 근데 나중에 누가 조사를 했으면 아마 최면
걸어서 했으면은 뭔가 더 나왔을 텐데 구체적인 건 안 나왔고. 근데 그때 같은 자리에 있었던 그 네. 파티에 있었던 배우들 중에 굉장히 유명한 배우가 있어서 그 얘기를 나중에 자기 그 전기에 써요. 그래서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네. 근데 이제 이거는 약간 소문 같은데 그 레이건이 원래 배우하다가 정치인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그때 외계인으로부터 텔레파시로 너는 배우 때려치고 정치를 하면은 잘 될 거다. 뭐야, 무당이야, 뭐야. 조언을 받고 그래서 이제 대통령이 됐다. 뭐 이런 썰이 있습니다. 레이건이 말했어요. 레이건이 직접 얘기 안 했죠, 직접 물론. 얘기는 안 그냥 하고? 떠돌아다니는 썰입니다. 아, 진짜. UFO가 자문을 해줬다고, 대통령이 되라고. 뭐야, 신내림이야, 뭐야, 그러니까요. 진짜. 만약에 건쌤 그렇게 만나면 대통령 하실 의향 있어요? 정치할 생각 있어요? 밀어주신다는데 위에 그분들이 밀어주신다는데 해야죠. 그러니까 외계인이 점도 봐주고 너무 좋다. 그러네. 아, 그렇구나. 근데 저는 외계인이 우리한테 적대적일 것 같아요. 왜요? 그냥 뭔가 우리 행성에 온 거면은 올 정도의 그런 기술력이면은 충분히 우리 행성을 점령할 수 있을 것 같고 뭔가 가짜나 보일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저는 경우는. 만약에 적대적이었다라고 하면은 진작에 그랬을 것 같아요. 안 봐주고 음. 지금 봐주고 있는 거다. 그럼 우호적이. 우호적이어도 나타났을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 의견에 찬성하는 게 그냥 말 그대로 굳이 치면은 저희가 막 어디 막 놀러 갔는데 네. 거기에 막 새도 있고 물고기도 있어요. 막 네. 정치를 구경해요. 네네네. 그 정도. 근데 어쩌면 우리 그 그리스 로마 신화 네네네. 있잖아요. 너무 거기 이제 좋아하는데. 신들이 나타나서 막 이제 인간들을 대상으로 여러 일이 벌어지잖아요. 신이 외계인이야. 네. 제우스.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하자면 네. 근데 거기 신들이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엄청 근데 많죠. 어떤 종류는 인간을 되게 우호적인 맞아, 신도 맞아. 있고 좀 적대적인 신도 네. 있고 또는 갖고 좀 장난질 치는 신도 있고 외계인도 좀 그런 종류들이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외계인의 종이 다양할 수 있겠네요. 그럴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이제 인간한테 대하는 것들이 조금 차별화될 수도 있지 않겠냐. 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실제 UFO 만나서 뭐 이런 자기 체험했다는 사람들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접촉자라는 컨택트라는 네, 그런 분들은 외계인들이 자기한테 지구를 이렇게 지키는 사명을 주고 뭔가 인류를 위해서 뭘 해라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우호적으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다 얘기하는데 다른 한편 이제 필압됐다는 이제 어댑티죠. 이런 사람들은 외계인들이 인간을 상대로 모종의 실험을 하고 뭔가 하여간 좀 괴롭히는 뭐 이런 게 있다 이런 또 주장을 해요. 실험 어떤 실험을 했을까? 우리를 데리고 너무 궁금해. 주로, 지금까지 보면요. 주로 이제 뭐 이렇게 신체 검사를 한다거나 또는 외계인과 뭐 이렇게 해서 뭐죠? 다른 외계인종과 해서 새로운 유형의 생명체를 만들어낸다거나 아기를 만든다고요? 그런 이제 주문들을 해요. 진짜? 이상해. 젖소를 사실상- 훔쳐간다고. 젖소를. 맞아. 벌써 날아가는 영상들 많이 본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저거는 약간 믿기가 조금 어려운 거고요. 근데 저거 말고 사실 아까도 어느 분이 띄웠는데 네. 미국의 중부 유타주나 뭐 몇 주에서 네. 소를 도륙하는 맞아, 소들이 맞아. 이렇게 죽어 있는데 뭔가 아주 날카로운 걸로 이렇게 사지를 절단하고 뭐 중요 장기를 떼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왜 그런 소에 사건들이. 집착하지? 근데 그게 이제 UFO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냐 없냐는 건 아직까지는 모르지만. 모르는데 이제 UFO와 관련해서 그게 이제 UFO가 나타났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저기도 이제 계속 올려주시는데 우유는 못 참아서? 소들이 우유는 참지 못해. 시리얼이 있는데 네. 말아먹을 게 없었나 보다. 그 장기가 이렇게 적출되고 뭐 사지가 잘린 게 네.
우리가 보통 도축장에서 하는 그런 도끼나 뭐 이런 칼 같은 걸로 하는 수준이 아니라 뭔가 레이저 같은 거 이런 걸로 이렇게 도려낸 엄청 것처럼 예리하게. 굉장히 수술실에서 굉장히 단면이 그런 칼 같은 걸로. 그래서 한때 이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거기 이제 어떤 종교 단체, 네, 네, 네. 뭔가 좀 이상한 종교 단체 네, 네, 사람들이 네, 네. 뭔가 종교 의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짓을 아. 저질렀다라는 썰이 있었는데 그것도 역시 아직 밝혀진 게 없어요. 비행기 실종되는 사건도 외계인 짓일까? 나도 그것도 궁금하다. 비행기 버뮤다 삼각지대 막 비행기 말고. 그러니까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어디였더라? 누구는 러시아가 뭐 비행기를 뭐 납치했다 막 이런 그 무슨 비행기 그게 있었는데. 막 비행기 잔해 결국에 발견되지 않고. 칼 세이건이 쓴 마지막 죽기 전에 쓴 책이 악령이 뭐 지배하는 세계, 악령이 출몰하는 세계 뭐 이런 책을 썼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칼 세이건은 그 당시에 막 있었던 여러 그런 얘기들 굉장히 비판적으로 좀 써요. 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버뮤다 삼각지대의 바닷속에 무슨 UFO가 있어서 그게 비행기를 떨어뜨리고 배를 뒤집고 뭐 이런 일을 한다. 이런 헛소리가 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최근에 와서 실제 바다로 다니는 UFO도 존재한다. UFO가 아니라 이제 USO라고 부르죠. 그게 미국 청문회에서 나왔어요, 얘기가. 그래요? 그건 또 몰랐네요. USO.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UFO가 바닷속으로도 다닌다는. 야, 그러네. 그런 생각도 못 그래서 했네. USP라고 바꾼 건가? 페노메논. UAP라고 UAP 로. 했는데 여기서 원래 A는 에어리얼이에요. Unidentified Aerial. Aerial Phenomena인데 이게 최근에 와서 용어가 바뀌었어요. 왜냐면은 실제로 미 국방부가 조사한 그 자료를 보면 UFO가 스페이스 우주 공간에서 대기로 쑥 들어와. 그래서 음속에 뭐 수십 배로 슉 날아다니다가 자유자재로 네, 네. 물속으로 쑥 들어가. 어이구. 물속에서 다시 또 올라와서 또 다시 이렇게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양용이네요. 네, 그래서 UAP의 A는 네. 전에는 에어리얼이었는데 에어리얼 스페이스 submarine 뭐 이런 식으로 어렵다. 정확히 용어가 근데 하여간 그 세 가지를 다 이렇게 포괄한 그러니까 거죠. 어느 공간에서든지 다 이제 그렇게 바뀌었어요. 바다에서도 할 수 있고. 아니 그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오징어가 네. 두뇌 구조에 비해서 눈이 너무 좋대요. 시력이. 네.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오, 굳이 오, 치면은 이제 386 컴퓨터에 이제 전자 현미경을 단 수준으로 눈이 좋다. 근데 그 이유가 그런 이제 지하 세계 이제 그러니까 네. 해양 세계를 관찰하려는 외계인이 만들어낸 종족이다. 신기하다. 진짜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로? 처음 들어보시는 저도 거. 처음 들어봐요. 저는 들어본 적이 있어가지고. 이분 진짜 외계인인가 봐. 외계인들의 비밀을 다 알고 있어. 힌트 주는 거예요, 지금? 뭐야. 오징어 외계인의 옵저버 느낌으로. 옵저버. 네, 옵저버. 오. 자, 우리 스터디 잡스 지금 여러분 대한민국의 UFO 갓파더 맹성열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그럼 인류의 고향은 화성이고 화성 멸망 후에 지구로 이주했다고? 그러고 또 말이 된다. 원래는 그 영화가 있어요, 그게. 실제 그 화성에 네. 사람 얼굴 모양 뭐 있다고 네, 해서 맞아요. 한참 막 그 뭐야 또? 1990년대 말에 그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났었어요. 몰라요. 그래서 실제로 원래 이제 그때 뭐죠? 이렇게 화성 탐사선이 네네네네네. 돌면서 네. 표면을 쭉 찍는데 원래 문제가 되는 거기를 찍게 돼 있지 않았어요. 근데 그 문제가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그거 궁금하다. 네네네네. 거기 안 찍으면 뭔가 진짜 있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 하니까 나사에서 그걸 바꿨어. 결국에, 바꿔서 그쪽을 지나가면서 찍었어요. 근데 찍었더니 별게 없어. 근데 결론은 그렇게 꽝이 났는데 어쨌든 간에 그거를 그 화성의 인면암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나온 영화가 있어요. 뭐예요? 영화 제목은 저도 모르는데 외화죠. 외국 영화인데 SF 영화인데 거기에 의하면 그런 얘기가 있어. 화성에 원래 이제 사람들이 문명이 살았다가 있었는데 그게 망하면서 망해서 일부가 지구로 오고 일부는 먼 별나라로 안 간다. 된다. 이런. 너무
너무 재밌다. 나 이런 거 너무 재밌잖아. 자, 우리 UFO 진실 혹은 거짓이라는 코너를 또 준비를 했는데 저희가 OX판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UFO랑 외계인에 관련돼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썰들을 좀 진실과 거짓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저도 이거는 예전에 여쭤봤던 것 같은데 그 이집트의 피라미드 있잖아요. 피라미드는 외계인의 작품이다. 아 이것도 역시. 아니요? 아니 그거 어떻게 그렇게 저는 이거 뭔 줄 알았어요. 저도. 물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죠. 뭐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는데 네. 이 피라미드 정도 기술 그 정도 만드는 거는 우리 고대 인류 수준으로 네. 할 수도 있었겠다 있어요? 예,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죽을 뿐이지. 아니요 그렇게까지 물론 이제 공사 중에 뭐 네, 사상자가 생길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역사를 좀 다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쭉 과거를 보면 네. 우리가 현대 문명이 물론 엄청나게 발달돼 있지만 그 뭐라 그럴까 이렇게 그 전에 또 발전됐던 시기가 과거에 있었다고 저는 보는 고대 편이에요. 문명이 엄청나게. 네. 그래서 그거를 외계인이 꼭 해주지 않고 사람들이 그 당시 수준으로 충분히 만들 수는 있었다고 보죠. 예. 왜 이집트 피라미드가 외계인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냐면 그 이제 고대 마야 문명 예. 전혀 다른 위치에 있는 다른 대륙에 있는 데에서 똑같이 피라미드 형태가 발견됐다는 게 자체가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같은 그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거는 이제 교류가 최근에 없었지만 옛날엔 있었어요. 지금부터 한 15,000년 전에는 그러니까 그때 고대인들이 우리 역사 시대보다 훨씬 더 똑똑하고 능력이 좋았던 게 우리는 그러니까 역사 시대가 문자 기록된 게 한 지금부터 5,000년 전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네. 역사 기록에 그 아메리카 대륙이 전혀 네.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 15,000년 전 사람들은 아메리카 대륙을 막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떻게 왔다 갔다 했지? 근데 그래서 실제로 우리 아메리카 인디언들이 네. 유라시아에서 넘어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간 거야 실제로. 어떻게 갔을까? 근데 이제 그거를 설명하려면은 이제 그 오래전 얘기니까 특히 그때는 구석기 시대잖아요. 네. 미개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뭐라고 설명했냐면 이 사람들이 동물들을 쫓아서 사냥을 해야 되는 거야. 끝도 그래서 없이. 막 사냥하러 막 쫓아가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베링해가 지금은 바다로 이렇게 돼 있지만 돼 있지만 그때는 육로가 있었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갔다. 건너갔다. 그래서 뭘 의도적으로 간 게 아니라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갔다. 근데 이게 이제 원래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최근에 그게 뒤집혔어요. 왜요? 최근에 2만 년 전에 동남아시아에서 출발해갖고 네. 배로 그것도 네. 배를 타고 연안으로 이렇게 쭉 돌아서 아메리카 대륙 북미를 쭉 지나서 남미까지 갔다. 이게 이제 지금 정설로 증거가 나왔어요. 무슨 배요? 정설로. 정확히 배가 어떤 건지 모르는데 그냥 조잡한 배겠죠. 뭐 갈대로 이렇게 엮어 만들거나 그런 대단하다. 오히려 갈대 배가 훨씬 더 풍랑에도 잘 견디고 우수하대요. 진짜 너무 그렇게 해서 신기하다. 갔을 가능성이 지금 이제 증거가 나왔어요. 이미 또 갔다. 그래서 대단하다. 그 당시 생각해 보면 근데 우리는 5,000년 역사 동안에 왜 그 문명을 자랑하는 중국이나 또 유럽 사람들이 신대륙에 어차피 잘 보면 위로 이렇게 가거나 밑으로 가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런 탐험을 할 용기를 내지 못했을까? 근데 2만 년 전 사람들이 그런 용기를 갖고 했다. 대단하다. 지금 이집트 저기 피라미드 얘기 이집트 대공황의 산물이다, 뉴딜 사업이다라고. 어쨌건 외계인의 작품은 아니다라고 교수님이 얘기를 근데 해주셨으니까. 뭐 저것도 아니고 뉴딜은 아니고 그러니까 대규모 토목공사. 그거 그러니까 만들려고 하면 하려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웬만한 거는 사실은 그냥 인력만 막 동원하고 네. 충분한 그 자원만 있으면 되는 일이 있는데 네. 이집트 그 기자에 있는 대피라미드는요 네. 그렇게 간단히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정밀도가 오늘날 그러니까 2000년대에 만들어진 빌딩들 있잖아요. 네. 그거는 어떻게 만드냐면 레이저 빔으로 이렇게 딱 해서 측정하고 네. 그다음에 특수강으로 만든 그런 측정기기 네, 써서 만들어요. 그거하고 정밀도가 거의 버금가요.
대피라미드. 맞아. 그러면 그러면 외계인. 그러니까 이제 외계인한테 뭔가 이렇게 지시를 받고 만들었을 수 있겠다. 만들 수 그런 있겠다. 여지는 전 남겨놓을게요. 아. 여기는 오늘 외계인 얘기하는 자리니까. 네네. 그 정도는 열어주신다고. 수학 천재들이었나? 그랬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오히려. 수학, 천문학, 응, 뭐 이런데. 건축학. 그러니까 천문학이 어느 정도 발달했냐면 이 사람들이 피라미드를 동서남북 이렇게 쫙 네, 그쵸. 정하잖아요. 오차가 각도로 한 3, 4분 오차밖에 안 나요. 진짜 대박이다. 근데 그거는 별 관측해야만 가능하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다른 방법 별까지 안 돼. 관측하지? 뭐 뭐죠? 우리 그 나침반 이런 거 갖고는 네네. 그 정도가 절대 안 되고요. 별을 관측을 해서 그 위치를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근데 그 정도를 잴 수 있었던 능력이면 그 당시에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알고 봐야 있었겠죠. 돼요. 와, 너무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다. 나 거기 가보고 싶어. 옛날 어디요? 세계를. 이집트요? 네, 옛날 그걸 가보고 싶어요. 같이 토목공사 하시려고. 궁금하니까. 네, 우리 교수님이랑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너무 아쉬운데 그러니까요. 저희 2주 동안 함께 하셨거든요. 어떠셨나요? 너무 즐거웠고요. 이거는 그냥 시리즈로 쭉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요. 2번만 진짜. 하니까 너무 진짜. 아쉽습니다. 저도 물어보기 너무 저도 아까 저번 주에 오셨어야죠. 그러니까. 네. 2주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예. 교수님 감사했습니다. 자, MZ세대 취준생을 위한 시실랭 가이드 잡스 101 오늘 스터디 잡스 시간으로 꾸며봤고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교수님도 2주 동안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많으셨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 잡스 101은 매주 다음 주에도 5시에 돌아오니까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요.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빠! 자빠! 안녕! 매일 오후 5시